네, 안녕하십니까. 착한 코다리장 박준석입니다. 어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지난번 연결해서 그 이경태 작가님의 줄 서는 식당 창업의 7가지 비밀이라는 그 책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사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라는 게 참 쉬울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면서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그래도 꼭 그 알아야 되는 것, 알면 좋을 것들을 꼭꼭 집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제목은 이렇게 줄 서는 식당 창업의 비밀 7가지입니다. 네. 처음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아이템을 선정한다거나 상권 분석한다거나 뭐 인허가 받는 것 뭐 이렇게 인테리어 시공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.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주방 그 창업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방 설비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, 그 중에 제가 보니까 그 이런 식당 안에 있는 용품들 중에 어떤 기구들 중에 이런 신제품과 중고품을 그렇게 같이 써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친다면 손님들이 주로 반찬을 이렇게 뜨고 하는 셀프 냉장고 요즘 다 있지 않나요? 매장마다. 그런 셀프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좀 신품을 쓰는 게 좋겠다. 중고라면 정말로 깔끔하고 외양도 깔끔하고 기계도 잘 돌아가는 걸로 쓰는 게 좋겠다. 주방에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내부의 어떤 이렇게 깨끗함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연식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정도라면 그래도 또 몇 년 2, 3년 중고라도 괜찮다. 뭐 그래서 그걸 섞어 쓰는 게 좋다. 근데 이런 거 진짜 그 새 거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집니다.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냉동고라든가, 냉동고도 이렇게 4문짝짜리 이렇게 여는 거, 그 같은 경우에 보통 새 거는 130만 원 정도 많이 하더라고. 근데 중고로 사면 70, 80만 원짜리도 많이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오픈 비용을 조금씩 낮출 수 있는 거가 있다. 그렇지만 꼭 새 거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줘라. 뭐 이런 얘기를 했고, 그리고 메뉴판을 만들 때는 그냥 메뉴 이름이 있고 가격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사진이 정말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좀 들어가면서 김도 모락모락 나오면서 와 이거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, 그러려면 우리 사장님이 그냥 찍지 마시고 요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사진, 음식 사진 이렇게 찍는 거 해보면 그 보통 뭐 그 음식 뭐 5가지 이러면 뭐 15만 원, 10만 원 이렇게도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그 중에 능력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돈이 한 10만 원, 15만 원 들더라도 꼭 전문가를 통해서 찍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찍어서 가게를 홍보할 때도 쓰고 메뉴판을 만들 때도 그 사진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뭐, 좀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, 그쵸. 어떤 식당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왠지 좀 맛이 없는가 보다. 이 집이 뭔가 잘못하나 보다.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? 근데 손님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줄 서 있고 그러면 어떻든가요? 분명히 맛이 없을 거야. 그런데 그냥 많은 것 뿐이야.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 아니지 않나요? 그래도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.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. 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식당 창업 초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쿠폰이라든가 또 주변에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,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앉아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좀 펴서 식당에 손님들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게끔,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라는 거죠. 그 손님이
꾸준하게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또 한편으로 밖에서 봤을 때 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저는 2층에서 가게를 했으니까 뭐 창문보다 손님 위치가 더 아래여서 밑에서 보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데크 목으로 이렇게 길이 뭐 한 7m, 넓이 뭐 한 2m 이렇게 해서 높이 한 20cm 또는 15cm 해서 데크목으로 강단 같은 거죠. 그런 걸 짜서 그 위에다가 테이블을 올려놓는 거죠. 그래서 창가 쪽에 몇 팀만 앉으면 좀 꽉 차 보이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, 그래서 손님을 불러오게끔 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고, 그 벼랑 끝이라면 퍼져야 된다. 사실 요즘 2020년 4월 4일 기준 너무 벼랑 끝이 아니라 저는 벼랑 끝에 떨어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요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좀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아요. 더 많이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. 퍼져도 올까 말까죠. 사실은 여러 가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,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좀 퍼져라, 좀 그것만이 살 길이다. 뭐 그런 얘기를 해 놓았고 저도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식당 경영에 있어서는 그런 맛집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. 맛집 너무 맛있는 것만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. 그 맛을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기요 배달이 막 들어오네요. 네. 그 맛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끌어올리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. 음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손님한테 친절도 해야 되고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. 전 이럴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. 그냥 그 맛에만 100% 집중하지 말고 맛에도 100, 손님한테도 100, 그리고 일반적인 경영적인 부분에도 100, 이 모두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. 근데 우리 사장님들 중에는 그냥 맛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, 메뉴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100입니다.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모든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맛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. 손님들이 알지 못하면 안 옵니다. 알려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좋은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또 요즘 보면 또 블로그가 좀 다시 뜨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블로그를 여기저기서 보면 많이 언급하거든요. 유튜브도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시는데, 특히 블로그 저도 좀 많이 좀 안 하다가 요즘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. 제 블로그도 한번 시간 내면 봐주세요. 이렇게 그 네이버에 뭐 그 착한 코다리 이렇게 치시면 뭐 착한 코다리 블로그 이렇게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. 한번 해봐 주시고요. 블로그를 이렇게 일기장 쓰더니 꾸준히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. 매일매일 같이 일기장 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손님 간에 하던 좋았던 이야기, 좀 어떻게 보면 손님한테 더 잘하지 못해 아쉬웠던 것들,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, 우리 가게 내부에 이런 것을 좀 바꿨다, 뭐 화분을 새로 들여 놓았다,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일기 쓰듯이 써 내려가는 거죠.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또 블로그 통해서 많은 또 홍보를 할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. 하여튼 그 줄 서는 식당 창업의 비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지면이 좀 할애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경영이라든가 또 운영상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애하는 지면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. 예,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경태 작가님의 줄 서는 식당의 창업의 7가지 비밀,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